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FOMC도 있고 ECB도 열리게 되는데 FOMC와 워낙에 25bp 금리 인상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고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FOMC가 미국 시간으로 26일 날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아마도 27일 목요일 날 그 영향력이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여기에 지금 초미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 시장 목요일 날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크게 지수가 방향성을 보일 수 없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FOMC를 좀 더 뜯어보면 결국에 시장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5에서 5.5%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텐데, 근데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두 차례 이상의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새 패드워치 이런 쪽에 봤을 때 미국 금리 7월에 한번 올라가겠지만 이후에는 동결이 된다. 이런 전망 때문에 금리도 사실 그렇게 튀지 않고요. 시장 굉장히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밖에도 ECB의 통화정책회의는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아무래도 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ECB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어쨌든 금요일 날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고, 일본은행도 금요일인데 어쨌든 ECB부터 보게 되면 아마도 이 기준금리를 4%에서 4.25%로 올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린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유로화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요. 달러가 지금 최근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포인트를 소폭 하회했다가 다시 올라서 101포인트 정도가 됐거든요. 이게 다시금 내려가면서 미국 이외의 자산에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변화를 환 쪽에서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아마도 인덱스 측면에서 하락하고 달러 약세가 나오게 된다면 한국도 이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지는 게 주 후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FOMC 측면에서도 이번 7월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8월에는 FOMC가 없고 9월 동결이 예상이 된다면은 달러화 환 측면에서도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 달러 인덱스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일시적으로? 네. 근데 이 시장에서는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추세적이냐,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둘 텐데요. 근데 저도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이나 아니면 시장 참가자들, 심지어 이전에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 전 의장까지 7월이 마지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걸 보고 있는 외환시장의 참가자들은 어쩌면 금리가 이번이 올라가는 게 마지막이 될 것이고 향후에 멈추거나 아니면 내년에 내려가게 된다면 달러 측면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승 압력이 굉장히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가 다른 통화의 강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한국으로 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9시 넘어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시각 현재 7%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이 밖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26일 날 발표가 되고요.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확정 실적이 27일 날 나오게 되는데 삼성전자나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잠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는 각 사업부별로 정말로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이게 전자 실적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과연 D램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 쪽에서의 적자 폭이 줄었냐, 그리고 가이던스, 향후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죠, 3분기에 어떤 전망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로 컨센서스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9조 원 적자예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나아지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실제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지금 굉장히 좀 쉬고 있었는데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의견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오늘 또 낙폭이 과대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라든지 사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수급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되는 종목들로만 지금 모든 돈이 다 몰려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풀리게 되면 지금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고하고 향후에 회복 가능성이 있는 IT, 반도체나 소부장 쪽으로 다시금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빠졌을 때 여유가 있으시다면 매수를 좀 하고 보유하는 그런 바이앤홀드 전략을 쓰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밖의 종목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시세를 분출하면서 우상향, 각도가 상당했던 종목들이 조선주가 되겠습니다. 조선주 많이 올랐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쪽에서 주정을 받는 양상이고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네. 급등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예.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주식시장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이 이 조선주의 시세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의 시세를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정말로 끝이 날 것인가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2차 전지는 정말 끝나나 싶은데 또 가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요. 그러니까요. 네, 시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간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주간이나 월간으로 한번 보면 어떤 흐름일까 이렇게 보게 될 때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월봉 기준으로는 상승의 초입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조 성과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 선박에 대한 수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 매출과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반드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조선주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쉬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국면이고 실제로 이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시세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좀 쉬고 있는데요. 네. 저는 수급의 과도한 쏠림으로 인한 지금 단기적인 숨고르기 또는 조정 이렇게 보고 있고 추후에 이 자금 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돈들의 움직임이 정상화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조선주 말씀해 주시면서 잠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는 이제 갈 만큼 갔나 싶었는데 쉬다가 또 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발표된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이걸 또 딛고 올라서고 있고요.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실 텐데 이 부분은 또 분석의 영역에서는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2차 전지는요. 이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사실 저희 쪽 증권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 목표 주가 상향하기도 했지만 이미 그거를 뚫고 올라가 버렸고요.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버겁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레벨 자체가 높아졌고요.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언제 꺾일 줄 모르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떠 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영역, 이제 계속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갖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지금.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해피한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본다면 저는 조금 참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갔다가 그때 꼬꾸라지게 된다면 그렇죠. 그거는 정말로 이제 큰 손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업종 내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여기서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간 다음에요. 에코프로 BM으로 이동을 했고 대형주에서는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홀딩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게 내가 조금 주가가 낮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급등하고 있지만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한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좀 지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요즘에 뭐 쏠림 현상이 워낙에 특정 일부 종목으로만 가중돼서 급등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종목을 고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 측면에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기업 분석을 하는 것 외에도 이 매크로 환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금리의 동향이라든지 수급의 이동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높아진 금리 때문에 소비나 수요가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 소비가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라서 이 내수주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해외 쪽은 금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씩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해외 수출이 나아지는 부분들이 한국의 수출 실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업종을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주에 대한 이제 베팅이 그래도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단에서 최근에 자동차 좀 쉬고 있지만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익 증가가 동반되기 때문에 주가도 같은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T, 특히 반도체와 소부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전략 측면에서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면 가장 좋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드문 확률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 전장을 봐야 되냐면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조선 자동차, IT와 관련돼서 추천 업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